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수의 나눗셈 10차시와 11차시를 함께 공부하는 날입니다. 수학 교과서는 66쪽을 펴서 준비해주면 돼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요즘 친구들 국어 시간에 속담 혹시 배우고 있나요? 자, 지금부터 속담 퀴즈를 시작할 건데요.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을 보고 어떤 속담인지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모두 딱 완료를 했다. 그때부터 3초 안에 맞춰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화가죠, 화가. 정답은? 그렇죠. 역시 선생님의 훌륭한 그림 솜씨를 보고 맞춘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답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입니다. 말이에요, 말. 말을 여러분들이 보니까 정말 말처럼 보이죠. 말갈기 보세요, 말갈기. 말꼬리도요, 너무 풍성하고요. 발이 없어요. 자, 이 속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말 중에서 달리는 말 말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발이 없지만 금방 퍼져나간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선생님의 훌륭한 그림 실력을 기대해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야옹이 같네요. 정답은 뭘까요? 맞춘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인데요. 정답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속담인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이렇게 온 국민이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생과 안전에 신경을 더 쓴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너무 잘 그리지 않았나요? 호랑이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준비됐을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끝! 그렇죠. 훌륭합니다. 역시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창의력이 빛납니다. 네, 손인데요. 정답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였습니다. 여럿이 일을 함께 하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너무 잘 그리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 문제 3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3개의 적중률 몇 개나 맞췄나요? 다 맞은 친구 있나요? 그 친구들은 계약하고 선생님한테 꼭 퀴즈 다 맞췄다 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선생님이 창의력을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그 문제를 맞춘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속담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백지장을요 정말 맞들면 가볍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무게와 이 무게가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지나요? 가벼워졌어요. 없어요, 여기. 아주 조금 어떻게 됐나요? 무거워졌나요? 가벼워졌나요?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졌어요? 도움을 주신 옆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눈을 가리고요. 눈을 감고 이 종이 한 장을 손에 올려보셨는데요. 정말로 둘이 같이 두 손에 한 장을 올렸을 때가 한 손에 한 장을 올렸을 때보다 더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실험하기 전에는 에이 설마 뭐 그럴까? 설마 정말 가벼울까? 겨우 종이 한 장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가볍게 느껴진대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부모님과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백지장 한 장을 둘이 들었을 때가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느꼈던 백지장 한 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궁금해졌어요. 백지장의 무게는 얼마일까라고 궁금해졌는데 친구들이 선생님 근데 백지장은 색종이가 아니잖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백지장이란
하얀색 종이 한 장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속담 속에서는 매우 가벼운 그냥 종이 한 장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변에 있는 종이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색종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험해 본 이 색종이 한 장. 색종이 한 장은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실험을 하기 전에 한번 무게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한 2g? 2g 정도 되지 않을까요? 2g. 자, 색종이 한 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색종이 한 장의 무엇을 구한다고요? 무게를 구할 거예요.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전자저울로 재어보라고 물어보는데요. 전자저울을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재어봐야 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먼저 색종이 한 장을 재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종이 50장도 재어보래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전자저울 지금 준비해서 한번 재어봤습니다. 자, 먼저 색종이 한 장이에요. 오, 몇 g이라고 써 있나요? 1.5g이라고 써 있네요. 선생님 예상보다 가볍네요. 1.5g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색종이 이거는 한 장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무게가 1.5g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이거 50장이에요. 제가 다 셌어요. 50장의 무게는 얼마인 것 같아요? 네, 75.2가 나왔네요. 색종이 한 장의 무게는 그러면 몇 g이었어요? 그렇죠. 1.5g이었습니다. 그리고 50장의 무게가 지금 얼마였어요? 75.2g이었습니다. 전자저울로 잰 색종이 한 장의 무게가 지금 정확한 무게일까요? 지금 물어봤어요. 정확한 무게입니까, 친구들? 아, 모르겠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친구들, 한 장의 무게가 1.5g이었습니다. 한 장이. 그리고 우리가 50장이래요. 50장. 그러면 곱하기해서 이 50장의 무게가 원래 딱 맞게 한 장이 정확하게 1.5g이었으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75g이 나왔어야 돼요. 몇 g? 75g. 오, 근데 갑자기 몇 g이 생겼어요. 2g이 지금 생겼습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다. 왜 정확하지 않나요? 1.5g이라면 미안합니다. 색종이 한 장 무게가 1.5g이라면 50장일 때 몇 g이어야 돼요? 우리가 계산한 걸로 보면은 그렇죠. 75g이어야 하는데 75.2g으로 몇 g이 지금 더 늘어났어요. 0.2g이 늘었어요. 이상합니다. 선생님 잘못 잰 거 아닙니까? 절대 잘못 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0점도 정확하게 맞추고 여러 번 다시 올려봤는데 정말 75.2g 딱 저렇게 나왔어요. 자, 친구들 왜 그런 걸까요? 자, 친구들 계산기를 사용해서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설명해 보래요.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는 1.5 곱하기 50을 했지만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50장을 잰 무게를 50장으로 나누면 한 장의 무게가 나오겠죠. 그래서 75.2g을 몇 장으로 나눈다고요? 그렇습니다. 50장으로 나누면 한 장의 정확한 무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전자저울과 계산기를 활용해서 함께 같이 한번 구해 볼게요. 계산기를 활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75.2 나누기 50은 네, 1.504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소수의 나눗셈을 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75.2 나누기 50을 나눗셈을 소수의 나눗셈을 선생님과 같이 해봅시다. 75.2 나누기 50 5일은 50 2 5 2 얼마? 그렇죠. 250. 자, 20 하고 나서 계산이 더 안 되죠? 이럴 때는 0을 붙이고 0을 또 내리기로 했어요. 보여요, 친구들? 네. 0을 지금 몇 번 내렸어요? 한 번, 두 번이나 내렸어요. 그 다음에 계산해보면 4, 5, 20 해서 자, 소수점을 어디다 찍어야 돼요? 여기다 찍어야 되죠? 그래서 1.504g이 나왔습니다. 소수 몇째짜리까지 나오는 저울을 썼어야 정확한 무게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셋째짜리까지. 무려 하나, 둘, 셋째짜리까지 나오는 저울을 썼어야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색종이 한 장의 두께를 한번 구해 볼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색종이 한 장의 두께입니다. 색종이 한 장의 두께, 자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친구들, 왜 색종이 한 장의 두께는 자로 바로 구할 수 없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는 1mm까지만 보일 거예요. 그쵸? 네. 우리가 사용하는 자는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1mm예요. 근데 색종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얇아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과서 67쪽에 2번에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적어주세요. 친구들과 해결 방법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 나와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선생님은 50장의 색종이를 쌓아서 두께를 재고요. 두께를 측정하고 그 값을 50으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정말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재보니까 색종이 50장의 두께는 4.5mm였어요. 4.5mm를 50장으로 나누어서 계산해 볼게요. 자, 4.5 나누기 50.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4.5를 50으로 나누어 볼게요. 자, 44 안에 50이 안 들어가고요. 5 안에도 안 들어가네요. 자, 0을 한 번 더 적어주고요. 450 안에 50이 들어가나요? 네, 9번 들어가네요. 4, 5, 0. 그러면 소수점은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친구들? 네, 나누어지는 수와 같은 위치에 찍고 0.9 친구들 선생님 잘 적었어요? 틀렸어요. 잘못 적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나요? 네, 지금 이 5 자리 위에도 빈 공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0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0.09mm입니다 라고 찾아야 될 거예요. 색종이의 무게와 두께를 구한 방법을 이용해서 혹시 두께나 길이 아니면 무게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샤프심 무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샤프심은 여러 개를 재고 그 후에 몇 개의 샤프심인지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샤프심도 있고요. 이쑤시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쑤시개의 무게, 샤프심이나 이쑤시개의 무게를 측정할 수도 있고 화장지의
두께를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어때요?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계약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해요. 자, 이번에는 11차시 얼마나 알고 있나요?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집에서 모두 다 풀어왔죠.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다시 한번 문제를 채점을 하면서 틀린 곳이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을 할게요. 첫 번째 문제, 2.48 나누기 2이네요. 세로셈으로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2.48 나누기 2, 1은 2, 2는 4, 2, 4, 8. 소수점은 어디에? 여기에 1.24.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7.2 나누기 2 3, 2, 3은 6, 12, 2, 6, 12, 2, 6, 12. 그러면 어디에 소수점을 찍어야 되나요? 네, 여기 3.6에 찍어야겠죠?는 3.6. 그 다음 문제 3, 1은 3, 3, 3은 9. 소수점은 어디에? 나누어지는 것과 같은 위치의 소수점. 4, 1은 4, 14, 4, 3, 12, 28, 4, 7에 28은 0. 소수점을 어디다 찍나요? 나누어지는 5 다음과 똑같은 위치인 1.37에 찍으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4.88 나누기 4, 그 다음에 3 이렇게 하고 있네요. 14.88 나누기 4 해볼까요? 4, 3, 12, 28, 4, 7에 28, 4, 2, 8 해서 소수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찍어주세요. 네, 여기에 찍어야 합니다. 3.72가 되겠네요. 3.72 나누기 3은 3, 1은 3, 3, 2, 6, 3, 4, 12 해서 1.24 이렇게 나옵니다. 12.48 나누기 4예요. 친구들 12.48 나누기 4를 어림해 볼게요. 얼마인가요? 네, 3 얼마가 될 것 같죠? 3.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세로셈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2.48 나누기 4, 4, 3, 12, 4, 1은 4, 8, 2. 여기 소수점 어디다 찍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어림했을 때 3. 얼마가 나올 거다라고 어림했으니까 이걸 보지 않아도 3.12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12 나누기 2. 1은 2, 10, 16, 12. 자, 소수점 어디다 찍어야 돼요? 그렇죠. 3을 2로 나눴을 때 1. 얼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1.56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문제도 모두 맞았나요? 좋습니다. 음료수 1.8리터를 컵 몇 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는데요. 그렇습니다. 5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대요.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8리터를 5개의 컵에 나누어 담겠습니다. 이네요. 자,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 분수로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10분의 18 나누기 5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18 안에 5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안 들어가요. 분모와 분자에 10을 곱해서 그렇죠. 180 나누기 5. 그럼 얼마입니까? 100분의 180 나누기 5예요. 36이네요. 소수로 고쳐볼까요? 0.36 0.36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 세로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8 나누기 5예요. 1 안에 5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3, 5, 15, 3. 3 안에 5가 안 들어가니까 0을 써주고 내려줍니다. 3, 6, 5, 6에 30. 그 다음에 소수점은 어디다 찍어야 된다고요? 네, 나누어주는 수와 같은 위치에 찍고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똑같이 0.36이 나왔네요. 4.2m를 4,000원을 주고 샀대요. 그럼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리본은 몇 미터인지 묻고 있네요. 식을 한번 써볼까요?
4.2m를 4로 나누어 볼게요. 그럼 4.2 나누기 4, 4일은 4, 2. 이 안에 4가 안 들어가니까 0으로 자리를 채워주고요. 20 내려줍니다. 4, 5, 20. 그래서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와 같은 곳에 찍어서 1.05m 이렇게 되겠네요. 1.05m. 친구들도 이렇게 풀었나요? 네,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친구가 계산한 문제를 보고 잘못된 곳을 찾아라 보라고 해요. 네, 지금 소수점의 위치를 잘못 찍었습니다. 많이들 하는 실수예요. 볼게요. 3에 4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0을 쓰고 제가 항상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소수점 먼저 찍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 나누기 4를 해서 이런 실수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4, 7에 28, 20, 4, 5, 20 이렇게 한 후에 소수점 어디다 찍어야 돼요? 3에 뒤에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같은 위치에 찍어서 0.75 이렇게 나와야겠죠.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3 안에 4가 7번 들어갈 수가 없다. 그쵸? 맞아요? 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볼게요. 3을 친구들 4로 나눌 때는요. 4로 나눌 때 3 뒤에 0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0을 내려서 4로 나누었죠? 맞죠? 그러니까 7은 3.0에서 0 위에 쓰고 소수점은 자연수 바로 뒤에 올려서 찍어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3을 4로 나눌 때 3 뒤에 지금 0을 써줬죠? 여기에 3 뒤에 0을 써줬죠? 그렇게 해서 내려서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은 3 위에 쓰면 안 돼요. 어디 위에 써야 돼요? 0 위에 써야죠. 그리고 소수점은 3 바로 뒤 이 자연수에 찍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이번에는 38.2 나누기 4를 어림셈을 이용해서 알맞은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보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38.2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요. 얼마가 되나요? 네, 38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는요, 네, 38 나누기 4를 계산하면 약 얼마가 나와요? 4, 9, 36이니까 약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수점을 찍어야 될까요? 95일까요? 955일까요? 0.9일까요? 그렇죠. 9.55가 됩니다. 다음은 원래 12차시고요. 우리가 탐구수학으로 친구들이 운동장을 달려서 운동장 달리기가 몇 초가 나왔는지로 평균을 구해보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활동은 나중에 우리가 학교를 등교한 후에 함께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단원 비와 비율을 공부해 볼 겁니다. 비와 비율은 역시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는 뿐만 아니라 특히 요리를 좋아한다면 이 비와 비율을 잘해야 요리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